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의 선관위를 상대로 공탁금 10만 달러를 즉시 환불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연방 의원들이 미국 내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해달라며 연방 국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에 학부모 거부권 부여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산 자료를 통해 총 7만 655달러의 공탁금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박탈을 사전 계획하고 공탁금만 챙긴 선관위는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한 조폭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공식 사과와 함께 공탁금 10만 달러를 즉시 환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탁금 10만 달러를 즉시 환불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플러싱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민선 후보 선대위는 적법한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선관위는 태생적인 하자가 있는 조직이라며 이런 조직이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사전 계획, 실행하고 공탁금만 가로챈 것은 조폭 집단이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선거 비용 분담금을 사용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이런 불법 조직의 구성원인 선관위원과 사무장에게 19,942달러를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것은 마치 조폭 집단이 선량한 시민의 돈을 갈취해 그 조직원에게 나누어 준 것과 같은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선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김민선 후보의 공탁금을 사용한 선관위의 파렴치한 행동과 선관위의 변호사 수임료 2만 5천 달러 중 절반을 민승기 회장이 지불했다는 것은 선관위와 민승기 후보가 처음부터 공모한 관계였음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공탁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세부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회계 정산 내용을 보냈어요. 2페이지짜리를. 광고비를 어떻게 냈다는 건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뭐 이런 회계 정산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민선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가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 사전 계획을 실행한 뒤 10만 달러를 이용한 것과 조성한 전 사무총장의 공문서 위조건 등의 사안을 퀸즈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메트로카드 한 달 정액권은 112달러에서 116달러 50센트로 인상되고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8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은 오는 22일 새벽 2시부터 시행됩니다. 메트로카드 30일 무제한 정기권은 현행 112달러에서 116달러 50센트로 4달러 50센트가 인상됩니다. 1회 탑승권 요금은 2달러 50센트에서 2달러 75센트로 일주일 무제한 요금은 30달러에서 31달러로 오릅니다. 또 메트로카드를 충전할 때 제공되는 보너스 금액도 현행 5달러 이상 충전 시 5%에서 5달러 50센트 이상 충전 시 11%까지로 변경됩니다. 단 메트로카드 구입 비용 1달러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밖에도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스로스넥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휴이 캐리 터널 등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현금 기준 7달러 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됩니다. 베라자노 브릿지 통행료도 15달러에서 16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밖에 메트로놀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구간별로 평균 2.2%에서 6.1%까지 인상됩니다. 연방 의원들이 미국 내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연방 국무부에 전달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이기도 한 찰스 랭그 의원은 자신의 마지막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족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마크 커크 연방 상원 의원과 함께 존 케리 연방 국무장관에게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의원 등은 편지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는 문제를 우선시해달라고 강조하며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2000년 이후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19차례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행히도 10만 명의 미국 내 한인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에는 상하원에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들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11월에는 의회에서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연바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외국민 양육수당이 이르면 올해 안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외공간 근무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간 미국 등 해외 체류 아동 4만 6천 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3에서 8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 핵심 교과과정 시험의 참여 여부, 원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혹시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공통핵심 교과과정 시험에 학부모 거부권 부여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에게 학생의 시험 차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군과 학교는 3에서 8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시험일 최소 7일 전 원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이메일이나 편지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학부모는 참여 여부를 표시해 학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과 해당 교사 또는 학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로 학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 참여율이 교사나 학교 평가, 지원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를 목표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제정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미 전역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건정책 개선을 위한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는 이달 초 미 전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8%는 오바마 케어 시행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고 15%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26%는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을 해도 보험 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8%는 의무가입 규정 때문에 못마땅하다고 대답했고 10%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오바마 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응답자도 41%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1%는 메디케이드 확대로 무상 의료보험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타겟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타겟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고객들에게 최대 $10,000까지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타겟은 지난해 8월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고객과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10,000,000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8일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타겟은 $10,000,000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10,000,000까지 지불할 예정입니다. 배상 청구는 별도로 개설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타겟의 전국 매장에서 크레딧이나 데비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이 대상입니다. 단 타겟의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고객들은 제외되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2013년에 발생한 이 타겟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최소한 4천만 건 이상의 카드 정보와 1억 1천만 건 이상의 이메일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올해까지 5,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지난해 이미 목표를 달성하고 다시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은 6,7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관광공사는 2021년까지 6,7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당초 2015년까지 5,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5,64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1,000만 명을 더 유치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광공사는 6,700만 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5,100만 명은 국내 관광객으로 나머지 24%인 1,600만 명은 해외 관광객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정부는 맨하튼 외에도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등 외곽 지역의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관광객 유치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함께 남미 지역의 칠레와 콜롬비아, 페루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4.29 폭동이 일어난 지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4.29 중재조정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인사회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취지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LA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LA에서 시작된 폭동은 결국 한인타운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며 한인들에게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 한인타운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4.29 폭동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4.29 중재조정센터는 4.29 폭동을 겪지 못한 어린 세대들에게 한인타운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Many of them don't really know or have not learned about our past. So we are announcing our annual essay contest focusing on the 4.29 riots. 응모 자격은 LA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미국 내에 있는 대학교의 학부생으로 현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In this essay, we ask students to identify and share their ideas and their thoughts on how the riots has shaped our present community and on how they will shape the community in the future. 이번 에세이 콘테스트의 규정은 750자에서 최대 1000자까지며 마감은 4월 12일 오후 12시까지 event@kacla.org로 보내야 합니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1,000의 상금이 부여되며 모두 $3,800의 상금이 15명의 수상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이 아시안 미디어 대상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형 소렌토를 선보였습니다. 2016 뉴 소렌토는 디자인과 성능, 안전성 등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SUV이자 CUV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이 아시안 미디어를 대상으로 2016 올뉴 소렌토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6 올뉴 소렌토는 외관과 성능, 안전성, 가격 대비 가치 등의 모든 면에서 최신 기술력이 탑재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This is a more refined, more capable CUV than Kia has ever produced before, and it has all kinds of technology, world-class design and materials, 5,000 pounds of towing capacity in the V6. We have a turbo model, which is a first time for this vehicle. 이번 신형 소렌토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충돌 테스트 결과 탑 세이프티 픽에 선정될 만큼 안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2016 올뉴 소렌토는 스몰 오버랩 프론트 포함 충돌 테스트 5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는 차량을 시속 40마일로 몰아 운전석 쪽 앞부분 25%를 5피트 높이의 벽에 부딪히게 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실험으로 안정성 실험 중 가장 까다로운 실험으로 꼽힙니다. 또 첨단 인포테인먼트 유보 서비스를 통해 안전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효과까지 누렸습니다. In the third generation stage of the Yuvo, it's all about making sure that safety is a priority. 이 밖에도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해 위험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한편 2016 올뉴 소렌토는 지난 49회 슈퍼볼 경기에서 영화 007의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캐스팅해 60초 분량의 광고를 선보이며 주류 사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약 밀수로 적발된 호주인 2명에게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죠. 다급해진 호주 정부가 과거 지원한 쓰나미 구호금까지 거론하며 집행을 말리고 있지만 양국의 관계만 더 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카르타 인근에서 열린 한 행사. 안보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 정부 관리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행사장에 들어서는 호송 차량. 검정 복면을 쓰고 수갑이 채워진 죄수들이 내리더니 경품처럼 가득 쌓인 상자 옆에 앉습니다. 이들은 홍콩의 마약왕으로 불리는 웡치핑 등 수년간 수배를 받아온 마약 조직원들. 2 years ongoing process investigation before we arrested them. 이들 옆에 놓인 상자에 든 것은 860kg이 넘는 필로폰. 시가로 1,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정부 관리들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사범들이 직접 필로폰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단호하다는 걸 전 세계에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中国政府支持这个印度尼西亚对任何毒贩依法做出了任何判决。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일 50여 명이 마약으로 인해 사망하고 수감자의 70%가 마약 사범일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 사범에게 절대 관용은 없다는 입장. 지난 1월 마약 사범 6명을 총살한 데 이어 최근 지난 2005년 마약 밀수로 체포된 호주인 2명을 사형장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급기야 인도네시아 마약범 3명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2015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에 시행이 만료됩니다. 연방의회가 이 기간 내에 프로그램의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폐기될 수 있지만 올해는 재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40대 한인 이모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난 8일 새벽 12시 반쯤 퀸즈 메스패스 소재의 한 교차로에 멈춰서 있는 것을 소방관이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씨는 교차로에서 차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뒷좌석에는 3살짜리 딸이 카시트에 앉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어린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 총 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은 17일 오후 6시쯤 웨스트빌리지 12가에서 길을 걷던 37살 여성이 강풍에 날아온 하판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판은 길 건너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시속 40마일의 강풍에 못 이겨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판에 맞은 여성은 공중에 뜨다시피 한 뒤 도로변 건물 외벽에 붙은 소화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늘 4월 16일 오후 6시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원데이 플라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가에 코리안타운 플라자를 추진 중인 퀸즈 한인회가 4월 18일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 실시에 앞서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번 이벤트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